안녕하십니까. 어깨 아프면 견우입니다. 오늘은 견우가 어깨뼈 통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어깨뼈, 다른 말로는 견갑골 또는 날개뼈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아직까지 어깨뼈 통증을 한 번도 만나지 않은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지금도 어깨뼈 통증으로 상당히 고통받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현대 문명의 이긴 컴퓨터, 노트북, 스마트폰을 자주 사용하는 분이라면 한 번쯤은 만나게 되는 통증 중에 하나가 바로 어깨뼈 통증인데요. 오늘은 견우가 어깨뼈 통증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집콕 생활이 늘어나고 이로 인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등을 장시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습관화된 잘못된 자세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어깨뼈 통증을 호소하는 이들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깨뼈 통증은 대상포진과 같은 내과적 질환뿐만 아니라 정형외과적 문제에서 발생하게 되는데, 오늘은 정형외과적 측면에서 자주 보는 그러한 원인 질환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질환은요, 어깨뼈 통증을 유발하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목 디스크입니다. 목에 자주 담이 생기거나 생겨도 하루 이틀 만에 풀리지 않고 2주 이상 불편이 지속이 된다면 의심해 볼 수 있는 질환 중에 하나가 바로 목 디스크입니다. 우리가 담이나 근육통 알아보셨잖아요. 보통 담이나 근육통은 별다른 조치, 별다른 일을 하지 않아도 하루 이틀 2, 3일, 3, 4일 지나면 다 좋아진다는 거 경험상으로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목에 자주 담이 발생하거나 생겨도 하루 이틀 만에 풀리지 않고 2, 3일, 3, 4일이 지나도 풀리지 않고 계속 문제가 생긴다면 뭔가 다른 건 생긴 건 아닐까 하고 의심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럴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질환 중에 하나가 바로 목 디스크입니다. 목 디스크는 경추 뼈와 뼈 사이에서 충격 흡수, 완충, 보호, 운동기능 유지 작용을 하는 추간판이 퇴행성 변화로 디스크의 수분 공급이 떨어지면서 퇴화되면서 이탈하는 게 대부분이지만, 일부에서는 잘못된 자세, 유전, 자동차 사고와 같은 외상으로 내부에 있는 수액이 섬유를 빠져나와 신경근을 자극하여 신경염이 생기면서 증상을 유발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목과 목덜미의 통증을 호소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삼각근 부위를 지나 손가락이 저리는 증상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목 디스크로 인해서 손가락 저림이 동반되게 됐을 때는 증상이 심하거나 오래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관련 증상으로는요, 어깨 통증과 목 통증, 목덜미가 뻣뻣한 한강, 만성 피로, 만성 두통, 집중력 저하, 안구 건조, 어지러움과 같은 증상을 유발해 심각한 불편을 야기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질환은요, 어깨뼈 통증과 상당한 관련이 있는, 어깨뼈 통증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 질환이라고 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근막 통증 증후군입니다. 근막에 통증 유발점이 생기고 이로 인해서 뻐근함, 결림, 당김, 쪼임 등의 다양한 이상감각을 동반하는 증후군입니다. 뻐근함, 결림, 당김, 쪼임, 저림. 조금 더 발전하면 그 부위가 화끈거리다, 또는 시리다, 내 살 같지 않다, 이런 등의 다양한 이상한 통증을 유발하는 게 바로 근막 통증 증후군입니다. 우리가 보통 근막 통증 증후군이라서 통증이란 말이 들어와 있어서 왠지 상당히 아플 것 같은데, 아픈 것과는 느낌이 달라요. 이상하게 아파요. 뻐근함, 결림, 당김, 쪼임, 저림. 그래서 초기부터 치료를 하기보다는 처음에는 근육통인가 담인가 하고 지나다가, 또 컴퓨터 많이 하거나 또 힘든 일 많이 하시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지나다가 자꾸 전체 근육으로 퍼져서 일상생활에 상당히 심해지고 나서 치료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깨 안녕 진료실 오셨을 때도 얼마나 되셨어요 하고 물어보면 알지 못하는 분들도 있고요. 1년, 2년, 3년 됐어요, 10년 됐어요, 이런 말 정말 흔하게 듣습니다. 처음부터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주기보다는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1회에서 2회 정도로 해서 발생하다가 증상이 발전하면서 하루에도 수분에서 수시간 동안 근막 통증 증후로 인한 뻐근함, 결림, 당김, 쪼임, 저림 등의 불편함이 생기게 됩니다. 아까도 견우가 말씀드렸죠. 막 오십견이나 어깨 석회성 건혈증 극통이 있으면 환자가 아파서라도 바로 와요. 근데 그냥
뻐근함, 결림, 당김, 쪼임, 저림, 뭐 화끈 거에 시리다. 이제 담 같기도 하고 근육통 같기도 하다 보니까 내가 요즘 잠을 못 자서 내가 요즘 일을 많이 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내다가 나중에 진료실 찾는 게 참 많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을 만한 통증이다 보니까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막 전체 근육 퍼주고 이제 일상생활이 진짜 안 돼. 그러면서 치료를 시작했을 때는 상당한 불편 정도에 올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럼 왜 생기는 걸까요?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이 밝혀져 있지 않지만 내부적, 외부적으로 어떤 요인들이 근막 통증 기운을 악화시키고 나쁘게 하는지는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외부적으로는요, 잘못된 자세가 주원이고요, 외상도 물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과음, 과로, 스트레스, 불규칙한 생활 습관 등이 더해지면서 증상은 더욱더 발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지나친 자기 통제나 자기 절제, 지나친 스트레스, 과도한 긴장, 내성적인 성격 등과 관련해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처음부터 전신이 아픈 게 아니고요. 대부분 목과 목덜미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차츰 주변 근육으로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목과 목덜미 시작하다가 흉쇄어들근, 쌍악근, 쇄골, 가슴, 명치, 겨드랑이, 서해부, 날개축지, 날개뼈, 허리, 엉덩이로 퍼지게 되고요. 꼭 거기에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근육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생길 수 있는 것이 바로 근막 통증 증후군입니다. 증상이 발전하게 되면요, 소화불량, 두통이나 편두통, 눈충이나 눈피로, 기억력이나 집중력 저하, 이명, 어지러움, 해당 근육에 시리거나 화끈거림 등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어깨 석회성 건염이나 오십견처럼 팔이 빠지거나 부러진 것 같이 극통을 호소하는 게 아니고요. 참을 만한 통증으로 시작하다 보니까 초기에 치료를 시작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나서 내원하는 경우가 많아 만성화되는 경향이 높은 증후군 중에 하나가 바로 근막 통증 증후군입니다.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 않게 되면요, 암처럼 생사를 다룬 문제는 아니지만 삶의 질이 상당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초기 치료가 중요합니다. 어깨뼈 통증도요, 초기 치료가 상당히 중요하지만 항상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병의 예방, 어깨뼈 통증도 역시 예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